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올 한 해 1월도 벌써 다 와갑니다. 후반기로 들어가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제 특검법 수정안,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죠. 국회 의결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대행의 대행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재의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내드리면은 어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반대했어야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금요일에도 하나 올렸는데요. 안칠수만이 찬성하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한동훈과 한동훈 개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2, 3일인가 3, 4일 동안 킵고잉님, 그리고 봉천동 고고TV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살았던 봉천동에 계시는 김미자님, 그리고 간혹가다 보내주시는 장준형님 10만원씩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항상 보내시는 분만 보냄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마음 무겁게 감사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민주당의 야밤 단독으로 의결이 됐는데요. 안철수만이 찬성을 했다. 이 문제가 안철수의 승부수인가 아니면은 안철수가 정국을 잘 못 읽는가, 정무 감각이 부족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는 안철수를 어떻게든지 대선에 내보내려고 그러고 또 경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안철수 외에는 이재명 또는 이재명 외의 민주당 대선 주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고고TV는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가지고 김문수가 부상하는데 그거는 허상이고, 다음 영상에 또 찍겠습니다. 여론조사 문제는 안철수 문제가 계엄 해제는 물론은 찬성했고, 또 1차 탄핵에 대해서 안철수 홀로 앉아 있었죠. 그 외에 한동훈 개들이 찌꺼기들이 따라 들어와서 몇 명이 찬성했고, 또 안철수도 항상 주장하는 게 내란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많으니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 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또는 흘러가는 정국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는 신념도 필요한데 안철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찬성했다는 거죠. 안철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40-40 보수 진보가 꽉 뭉치면 40-40이고 나머지 20%의 중도층을 보고 가야 된다. 중도층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에 이길 수 없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30-30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좌우 30-30으로 보시면 맞고 중도층의 60%, 40% 내지 60%가 있습니다. 중도층이. 아주 극성으로 양극단으로 갈라진 집단은 20-20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제가 어제도 올렸고 어제도 중앙부원 민주당과 국힘이 지금 타협안을 내는 내란 특검법은 합의하면 안 되고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 지금 다 잡혀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윤상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살리려고 그러는 친구고,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아, 장동혁은 한동훈계에다가 완전히 떨궈져 나왔고, 장동혁이 너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다. 정의용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유영아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를 8년 동안 보필하다가 요번에 국회의원 한 번 다른 친구고, 이 친구들은 특검법 발의안, 즉 국힘 특검법 발의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이미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마녀 사냥으로 다 구속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정쟁용, 대선용 특검이다. 따라서 특검 발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탄핵 인용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대선 주자의 지형,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탄핵의 원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 이재명의 악질적이고 악마적인 국정마비와 국정농단,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외환죄가 있는 놈입니다. 그놈이 대통령 노릇을 하니 보수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고 스크럼을 짜서 보수는 강력하게 40%가 뭉쳐 있어요. 그게 한계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현재는 보수가 이재명은 안 돼 윤석열을 지켜는 득세를 하고 있으나 과연 탄핵 인용이 되고 또 대선 전국에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국힘이 보수가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철수는 고민을 하는가 봅니다. 중도층이나 젊은 층이나 탈진보층을 아우르지 않으면 절대 대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강력하게 여야 좌우가 결집해가지고 0.7% 차로 윤석열을 이겼고, 그 이후에 윤석열은 국정 시책이 다 망가뜨렸고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고 결과적으로 계엄을 했으므로 좌파들은 48%로 뭉칩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강력하게 접착제같이 뭉친 보수 40%가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안철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리대로 간다, 원칙대로 간다, 기본 민주주의를 따르겠다 하고 안철수는 내란 수정특검법에 홀로 또 찬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고고TV는 정무 감각이 좀 부족하더라, 이렇게 느낄 수뿐이 없습니다. 안철수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간철수, 간잡이, 또 철수야? 또 철수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철수야? 그게 두려운 것이죠. 자신의 도구마에 더 이상 갇히면 안 됩니다. 크고 넓게 중원으로 가려면은 일단은 보수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한동훈 개놈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를 들어가서 김상욱 같은 애가 유일하게 조경태 같은 놈이 한동훈 교도소 유일하게 특검법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 여야 합의 특검법은 말할 필요도 없어 하던 놈이, 김상욱 같은 놈이 어제 뭐라고 도망갑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특검법 통과시킬 거야, 합의가 너무 잘 된 거야, 합의해야 돼 그러던 놈이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이야, 나는 그래서 찬성표도 반대표도 던질 수 없어, 그래서 투표에 불참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거를 안 한 것도 자유나 찬성이든 반대를 반드시 선거에 표심을 투영해야지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거지 같은 애가 한동훈계예요. 조경태도 불참했어, 김상욱도 불참했어. 그런데 한지혜하고 김예진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한동훈이 지령이었고, 지금 무섭게 보수층이 40%가 뭉치고 이재명에 대한 적대심을 나타내자 이놈들이 이제 당내에 대선을 위해서, 대선 경선에서 당내에 민심을 추스리려고 반대 불참을 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안철수 조금 더 이야기해서, 안철수 같은 경우가 이게 과연 성부수냐, 아니면은 패착이냐의 문제는 탄핵 이후에 나옵니다. 탄핵은 의외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한테는 정권을 넘길 수 없다, 또는 그거는 지금 안철수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보수나. 그런데 중도를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안철수만이 지금 중도를 말하고 있고 소구력이 있다. 모든 여론조사가 MBS나 갤럽을 보면은 보수 주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제일 낮음에도 안철수가 2039가 서울 경기에서 지지율이 높더라. 비록 크진 않지만 거기서 유심해 봐야 되고, 이게 문제가 뭡니까?
내란 특검 수정법이라고 그냥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외환죄 뺐다. 국힘 요구대로 외환죄 뺐다. 그리고 국힘 요구대로 수사 대상도 좀 줄였고 기간도 좀 줄였고 인력 등도 축소했다. 그러니 국힘 너희들은 딴지 걸지 말고 내란 특검 수정안을 받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조중동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동아일보도 한국일보도 세계일보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거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외환죄를 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환죄를 뺀 게. 외환죄를 문구에서는 뺐으나 내란 혐의를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런데 별건으로 또 외환 문제를 갖다가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보면은 지금 외환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됐죠. 또 내란 선전 선동 죄도 대단히 논란이 됐죠. 까톡 검열 이런 거 민주당 이재명과 정용기 이런 놈들이. 그런데 인지 사건으로 자기들이 느낌으로 인지 사건으로 내란 선전 선동죄를 또 수사할 수 있게 해놓고 또 외환 유치 논란도 또 수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별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독소조항이 많다는 거죠. 외환죄를 일으키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고 내란이 지금 쉽게 국정 마비가 되고 나라가 멈추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내란죄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뭡니까? 내란 선전 선동 좀 뺐다 그래. 민주당 애들이 국힘의 요구를 받아서. 그다음 외환죄도 수사상 뺐다 그래.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민재판 마녀 사냥으로 군 수뇌부 다 구속이 됐어요. 경찰 수뇌부 다 구속이 됐어요. 국무위원 몇 명, 김용은, 이상민 애들 다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으로 갖고 가서 대선 당일 때까지 써먹겠다 하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생각이니 국힘에서는 이건 인정하면 안 돼요. 어차피 산수갑산이야 막가는 판이야 이제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못해요. 다 지금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고 곧 재판이 다 열려요. 김용인이 재판은 벌써 열렸죠. 그런데 수사하다가 할 게 없어요 이제. 그죠? 수뇌부 중간은 다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하급장교 부수사관도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급장교 부수사관. 그러다가 이놈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되면 또 역풍을 부르면 이제는 출동한 군인들까지 수사할 거야. 그러니 이 문제를 좀 깊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들에게 프로젝트예요. 그 이상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뭡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이가 구속 적부심에 출석한다 그러죠. 과연 수갑을 차고 나갈 것이냐 그냥 나올 것이냐 또 거기서 된 마녀 사냥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이 내일까지 구속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법적으로 윤석열의 탄핵과 심판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녀사냥 인민재판이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서운 경찰, 검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이 알아서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형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가면 돼요. 이때까지 관습법, 관례로, 판례로 가면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내일 구속되는 건 거의 확실해요. 구속이 되면은 기소하죠. 기소한 다음에 공수처나 검찰이 기소하게 되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므로 기소한 다음에 뭘 또 특검을 구성합니까? 내란죄, 외환죄 뭘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특검이라는 것은 죄를 밝히고 구속시키고 깜빵에 집어넣기 위해 하는 겁니다. 막말로. 근데 윤석열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어. 내일 구속돼. 그죠?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 20일 동안 열심히 또 마녀 사냥해서, 계엄은 잘못됐어요. 마녀 사냥해서 기소해버려. 그죠? 기소하고 나면 게임 끝이에요. 응?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행법이 동일 사건, 동일 인물에 대해서 기소한 자는 이중 기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윤석열이가 내일쯤 구속이 되고 기소를 당하고 나면은 특검이 할 일이 없어요. 윤석열 기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소 끝나고 구속 끝났어. 응?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언론들이 그냥 윤석열에 대한 계엄 원죄를 묻고 마녀 사냥을 위해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민주당이 다 양보했는데 국힘이 깨버렸다. 파토를 내버리고 국힘이 거부했다. 그래서 안철수 혼자만이 찬성을 했다. 여기서 직무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래요. 참모들이 몇 명이라도 있고, 여러분들은 안철수 그 비서 9명 있죠. 국회의원 비서. 그들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시다발이에 불과하고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정치를 전략적으로 또는 참모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안철수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은, 예를 들어 한동훈 걔들이 다 수정특검법에 대해서 다 도망가고 불참하고 그러잖아요. 반대표 던지고. 그들은 그래도 찌꺼기라도 몇 명이 있으니 전략적으로 움직였는데, 안철수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거 TV에나 좀 열심히 보지. 아이고. 내란 혐의가 기소됐어.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 근데 내란 특검을 할 수 없어. 근데 밀어붙였어. 이중 기소는 불가해. 그죠? 그런데 이거를 기소되고 재판 있는 걸 갖다가 수사를 갖다가 111일인가 120일로 좀 줄여줬어. 또 검사도 30몇 명에서 25명으로 줄여줬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 낭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징글징글하다. 그리고 어제 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민주당 놈들도 176명, 그 다음 개신당, 개들의 신당 3명, 조국신당 하면서 192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럼 192표는 안철수까지 일하면은 193표는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찬성이 188명뿐이 안 나옵니다. 5명이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100일로 줄였어. 검사도 25명으로 줄였어. 공무원도 60명 파견해서 50명도 줄였어. 특별수사관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어. 이거 뭐입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걸 100일 동안 얘네들이 100일이면 대선이 열립니다. 결론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야. 매일매일 우리 박근혜 마녀사냥 그 탄핵도 박근혜 특검 과정 보죠. 한동훈이가 맨날 와서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하고 윤석열하고 박명수가 그걸 재현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다 아는 보수 국민들이 확 뭉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의 전략에 이제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고, 국힘은 다 뭉쳤어요. 다 뭉쳤는데 어차피 산수갑산이야. 어차피 구속되고 기소되고 깜빵에 가고 더 이상 손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들 국힘이 지금 40%가 뭉쳐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악랄한 거죠. 뭐 하려고? 윤석열 구속 기소돼. 깜빵이 있어. 김용일이 그래. 이상민이 그래.
또 한독수 탄핵시켜놨어. 최상무 이주차하면 탄핵시킬 거야. 그리고 경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또 군 수뇌부 다 탄핵시켜놨어. 근데 이걸 파고 들어가면은 별건으로 써해가지고 군 기밀과 군 조직과 이게 전부 다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외환이 돼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오늘 현재는 보시죠. 안철수의 생각이 옳았는지, 안철수가 승부수를 때렸는지, 아니면 정무적인 감각의 부실로 패착을 뒀는지 탄핵 전국에서 한번 보시죠. 탄핵 인용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